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에 대해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30대 중반의 여자이고요. ATM도 못 대는 무능한 남편과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일반 가정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벌어오는 수준이고요. 그 돈은 꼭 필요한 생활비로 활용을 해서 씁니다. 남편은 한 달에 30만 원만 주고 있고요. 저는 제가 따로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게 좀 잘 되어서 예전보다는 좀 번듯하게 사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저라고 뭐 늘 남편과 이렇게 대면대면 지냈던 것은 아니고요. 3년 전에 사건 하나가 있었죠. 남편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을 좀 벌어왔었고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였습니다. 아들 낳고 정신이 없었어요. 몸 풀면 사람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꼴도 말이 아니었죠. 애 낳고 1년 동안 나갈 일이 없으니 옷도 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임신했을 때 구입한 편한 슬리퍼 하나만 줄창 끌고 육아에만 집중했던 것 같네요. 다만 제 아들은 그렇게 예뻐서 오히려 SNS에 아이 사진 올리고 육아하는 엄마들이랑 소통하고 그런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는 사람도 늘고 저희 아이 사진도 보는 사람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SNS 메신저로 프로필 사진도 없는 누군가가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박민수 교수님 부인 되시는 분이 맞는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저 땡땡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누구시죠? 제가 누군지는 알려드릴 수 없고 평소에 애기 사진을 잘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족 사진이 올라와서 남편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SNS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다 보니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이 저를 팔로우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생각 없이 가족 사진을 올렸는데 그 가족 사진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도착한 장문의 메시지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사진이 몇 장 줄줄이 떴습니다. 뒤이어 줄줄이 뜨는 사진에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박민수 교수님 국어교육과 4학년 이 땡땡이라는 여자랑 사귄다고 소문이 다 나서요. 그런데 둘이 별로 숨길 마음도 없는지 둘이서 같이 손잡고 걸어다니고 그래요. 교실에서 이 땡땡이 나오는 거 본 사람 한두 명 아니고요. 애들 오해라면 좋겠지만 학교 근처 모텔에서 둘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호텔 수영장에서 본 애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모님 인스타 보니까 애들이 말하는 그 호텔이 사모님이랑 같이 간 곳 같아서요. 말 안 할까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보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일단 마음을 추스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사진을 한 장씩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봐도 10살은 어려 보이는 학생이랑 제 남편이 마주 앉아 학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세상 어떤 교수가 대놓고 학생이랑 학생 식당에서 밥을 사 먹습니까? 이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다른 사진은 SNS 캡처 사진이었는데요. 호텔 조식을 먹는 사진 앞에 익숙한 손목과 익숙한 시계가 보이더라고요. KTX를 타고 지나치며 봐도 남편이었죠. 누가 봐도 일박하고 다음날 조식을 처먹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전에 육아하는 제가 불쌍하다고 친구가 특급할 때 숙박권을 선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바리 아이 짐 다 싸들고 좋다고 남편이랑 아이랑 숙박을 했습니다. 남들 다 아는 호캉스인데 괜히 돈을 버는 입장도 아니고 남편도 생활비만 떨렁 주는 사람이라 눈치가 보여 말도 못 꺼냈었거든요. 뭐 거기에서도 남편이란 인간은 육아를 돕진 않았지만 애한테 분유 먹이고 이유식 데워 먹이고 수영장은 꿈도 못 꿨어도 마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임신 전 입던 옷 중 그나마 잘 맞는 원피스도 찾아 멋도 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신나게 남들 다 찍는 로비에서 인증샷도 찍고 저도 남들 하듯 태그를 걸어서 사진도 올리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 학생이 제가 불쌍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가서 밥도 먹고 수영도 하고 잠도 잤다고 생각하니 눈이 돌더군요. 그래서 그 캡처된 여자 SNS에 찾아가서 뒤를 캤습니다. 그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럽스타를 했더라고요. 어린 것이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굴 수 있었던 거겠죠. 아직 돌도 안 지난 애를 두고 바람이 난 미친 남편이랑 어린 상간녀가 만나니 아주 환장의 콜라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도 바보인 게 거기서 참고 증거를 더 모았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학교 총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생판 남인 총장 앞에서 울고불고 통곡을 했는데 제 옆에는 유모차에 들어있는 저희 아들이 있었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총장이 자초지종을 듣자며 남편이랑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팔짱을 딱 끼고 뻣뻣하게 나타난 여자는 저한테 미안하다 소리 하나 없이 똑바로 얼굴을 째려보고만 있더라고요.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곤란하죠. 소리까지 빽 지르는데 제가 다 질리겠더라고요. 눈물 콧물 닦으며 그 되바라진 애한테 증거 자료를 뒤밀었는데 남들 누가 봐도 내 남편이 그 사진을 보고도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며 그거 아줌마 남편 아니고 제 남친인데요? 완전 웃기시네.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야기하고 픽 웃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총장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고요. 남편은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총장에게 오해라며 빌었지만 결국 털어보니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애를 끌고 그렇게 난리를 피운 걸 안 학생들이 그동안 찍어놓은 둘의 사진들을 증거라며 익명으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호텔에 있는 둘의 사진부터 모텔에서 걸어 나오는 둘의 사진까지 있어서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던 그 여자애는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 집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불쌍해서 그 집 엄마를 움켜잡고 저도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물론 괘씸죄에 걸린 남편은 시원하게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술을 엄청 퍼마셨죠. 너 때문이고 네가 독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독한 게 뭔지 보여주겠다고 독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던 SNS를 기반으로 아동복 마켓을 열었고 그게 생각보다 아주 잘 돼서 오프라인 샵도 냈어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른 효도를 한 거죠. 제가 생각보다 수완이 있었는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게 한 3년이 되었고 주머니에 돈이 술술 들어오니 남편도 달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면대면해졌어요. 돈을 벌 능력이 없어진 남편한테 얼룩진 아이 옷을 집어 던지면서 이거나 씻으라고 삶이나 하라고 소리도 몇 번 질렀던 것 같네요. 그러니 기어 나가서 어디 시간 강사 자리라도 구해오긴 했는데 솔직히 벌이는 영 시원찮았고요. ATM도 못하는 남편이지만 애는 끔찍히도 위하길래 그냥 그 꼴을 보고 애비로는 냅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잊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살아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알 수도 있는 친구 목록에 그 상간녀가 뜨더라고요. 총장실에서 짝다리를 짚고 있던 그 되바라진 꼴을 생각하니 분해서 그냥 덮어놓고 있었는데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프로필 사진에 눈이 뒤집혀서 저도 모르게 터치를 해서 계정에 들어갔네요. 그게 최근 일이고 총장실에 들어가 난리를 피우고 내 남편이 백수가 된 게 벌써 3년 전이니까요. 그 3년 동안 정말 애인을 만나고 웨딩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남의 집안을 풍비박산된 여자가 멀쩡히 선생질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찔찔 짜던 산모가 아닌데요. 완전 이를 갈고 그 여자 SNS를 싹 뒤졌습니다. 와, 대단하더라고요. 겉모습은 참한 그 상간녀는 아주 괜찮은 남자를 잘 물었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국내에서 대기업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에 다니는 잘생긴 남자였고요. 예비 시댁이 보니까 교육자 집안이더라고요. 교육자를 좋아해서 지 교수랑 바람을 피우더니 아주 결혼해서는 지 시아버지한테 꼬리를 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짱한 집안을 잘 골랐던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꼴은 못 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증거를 인쇄했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서 무엇하나요? 그냥 제 속이나 풀어야죠. 보니까 결혼식은 아직 치르지 않았고 웨딩 촬영만 마쳤더라고요. 결혼의 모든 과정을 SNS에 올리는 걸 보니 청첩장도 고시겠구나 싶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이 딱 올라왔죠. 인쇄한 모든 자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꾸밈으로 잘 차려입었습니다. 흰 정장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비싼 가방을 들었고요.
샵에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까지 하고 나니 저도 예전에 저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그 상태로 식장에 일찍 방문해 양가 혼주에게 인사를 했죠. 상간녀 부모는 저를 알아볼까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인사만 했고 옆에 있는 신랑 측 아버지한테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드렸습니다. 경사가 있는 날 죄송스럽지만 이댁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이랑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났었습니다. 교육자 집안이시라는데 제 남편이 교수였거든요. 교육자를 각별히 좋아하는 여자라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면 콩가루가 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보고 판단하시죠.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서류 봉투를 받아든 혼주부는 안쪽에 들어있는 사진 몇 장을 눈으로 훑더니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다, 뻘겋게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를 알아본 신부 측 혼주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 자리에만 서 있었습니다. 일이 커질 게 무서웠겠죠. 사돈될 자리 손에 들린 봉투가 뭔지도 모르고요. 나머지는 내 소관이 아니다 싶어서 뒤돌아서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그 여자애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 어쩌면 교수를 좋아해서 교수를 꼬셔서 잠을 자고 다니더니 이번에는 시아버지 자리가 교수더라? 내가 그래서 알려주러 왔잖아. 시어머니가 남편을 며느리한테 뺏기면 어쩌니?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드레스 자락에 걸려서 앞으로 엎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냅두고 이젠 끝이다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뭔 보안 보시는 분들이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신부 측에서 불렀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볼일 다 봤으니 가려고요. 상쾌하게 던지고 나왔어요.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여기서 결혼을 하면 해서 잘 먹고 잘 살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속 응어리가 풀린 느낌이었거든요. 들리는 소문을 보니 뭐 그 여자 결혼은 파토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자업자득 아닐까요? 잘 보였다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어른들이 품어주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 집안에도 제가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 집에서 연락이라도 올까 싶어서 좀 긴장은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법적으로 가도 저는 벌금 내고 치울 생각이라 변호사도 알아봤거든요. 근데 연락이 아직까지 없네요. 다음 남자 잡아서 결혼할 때는 제가 깽판을 안 놓길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그 여자가 말짱한 결혼 생활하는 걸 볼 생각이 없어서요. 앞으로는 흥신소를 고용해서라도 어떻게 사나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바라지게 굴었으니 이제 제가 그렇게 좀 해보려고요. 요새는 덕분에 속이 시원해서 좋네요. 오늘은 남편한테 집이나 보라고 하고 애랑 호캉스라도 다녀와야겠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